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주십시오. 오늘도 100m 미남 정호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를 안 해요. 정호성 기자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 정부가 되게 재미난 걸 발표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뭐였죠? 정부가 이제 저희가 늘상 얘기했던 R&D 하게 되면 이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연구소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그 산학 협력단 많이 달아가는데 이제 그런 좀비 기업들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과정부에서. 그래서 아이코리아 4.0 ICT R&D 과정부가 좀비 아닙니까? 그런가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관에 있는 분들이 좀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과정부 내부적으로도 아마 너무 과했나요? 블록체인을 그래서 발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중복 투자를 줄일 것이다가 요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봤더니 R&D 이제 연구개발 졸업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출연하지 않고 그다음 R&D 전용 펀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용을 쓰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이제 과제가 끝나도 그 비용을 지불받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는 끝나고 이제 졸업시켜 버리는 거죠. 그 회사는 아예. 그래서 다시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지만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존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 자료들이죠.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레포트 자체도 되게 부실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겠다. 그리고 각 정부 부처별로 나오는 예산들을 항상 문제됐던 게 중복이었잖아요. 중복되거나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을 뭐 과정부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과교부라든가 종통부라든가 뭐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서로 이제 걸쳐서 한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회사는 밝히진 않고 연구소에서는 밝히지 않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도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정부가 이걸 조정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 10년 동안 저는 그 전에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IMF 이후에 믿질 않아요, 저는. 그렇군요. 진짜 나라를 믿을 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때 너무 뼈저리게 있었죠. 믿고 있다가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나라 거덜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만 한다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입견인데 어떤지 간에 이런 게 나온 건 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왜 나왔냐?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온 거냐?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계속 유도해 오니까 그런 회사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보면 저 나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정책을 펼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책 발표할 때 그러니까 되게 웃기 전에 R&D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 좀비 기업, 정부 산하의 정부 좀비 연구 출연연구원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부에 붙어 있는 이상한 길거리를 지키고 있는 원들 수많은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인지 가운데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정작 일은 안 하고 그런 데다 일을 다 맡기면서 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혁신들이 있느냐 자기들이 근데 그런 거들의 선행은 없다. 오히려 이제 연속성 정부의 연속성 오케이. 근데 과연 좀비 기업 퇴출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이분들이 그럼 제도를 어디서 계산할지 나왔겠죠. 과정은 안 보고 그냥?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비 나쁜 놈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네가 양산해 놓은 거라니까. 내가 좀비 기업 키워놓고 나서 저 나쁜 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비를 키운 사람이 원흉이잖아. 네네. 책임 좀 져라. 아니 그런 걸 이거 발표하더라도 자리게 뼈저린 반성 이런 걸 먼저 하면서 우리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 감옥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을 잘못하고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안 나오도록 판을 짜면 돼요. 그렇죠. 그걸 나오게끔 짜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기업에 탓해. 그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자기네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공은 다 자기네 훈장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좀비 기업 때문에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넘기는 공무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훈장은 내가 받고 욕은 네가 먹어라. 이런 게 이 정부 특히 저는 미래부나 이런 사람들 신뢰하지 않잖아. 항상 그렇죠. 페이스북에 저도 쓰는데 이분들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오래 취재하다 보면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너무 심했어요. 진짜 심해도 너무 심했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국민 세금이니까 아끼겠다. 좋은 곳에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그건 좋은 거죠. 네네네. 근데 되게 웃겨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부처가 뭐 또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는 R&D 기간들이 좀 되게 3년? 그러니까 뭐 그 예산의 지원자와 상관없이 좀 3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엔지니어링 파트 쪽은 좀 빨리빨리 결과가 보이는데 과학이라든가 이제 기초과학 분야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결과를 보이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쪽 때문에 좀 과제를 좀 길게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장기 과제 같은 경우들은 이제 10년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그럼 이참에 10년 왕창 땡기면 되잖아. 매년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검증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그 아까 얘기한 졸업제도도 그냥 몇 번 수지했으면 못 받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 분들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우리 다른 회사 만들어. 다른 회사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구 과제를 또 해. 그러면 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또 편법적인 게 또 워낙 이분들도 잘하시니까. 아니 있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하드업 같은 거 취재할 때 기겁했다니까요. 똑같은 오픈 소스를 다운받아. 근데 그거를 코어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코어를 건드려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근데 봤더니 한국형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진짜 1,000억 이상이야. 근데 그걸 깜짝 놀랐어. 이거 만드는데 1,000억이 들어갔다고요? 1,000억 이상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곳에서 진행. 제가 알고 있는 그거군요. 차마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과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냐면 그 조직의 옛날에 성공신화를 항상 전 박수 쳐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스텝 조직이 너무 과해지게 많아진 거야. 연구자들보다 스텝 조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기업하고 연구를 하거나 뭐 할 때 만약에 20억짜리 프로젝트가 책정됐다고 해요. 운영비 10몇 억이 지네가 가져가. 여기다 5억 주고. 그 자기네 인건비 계산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연구는 이 민간 기업이세요? 그럼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좀비가 누구야? 그 사람들이 좀비예요.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비다. 그렇죠. 민간 기업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권을 챙기는 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털어라. 그래야 아마 이런 발표가 나면 나 같으면 계속 박수 쳐준다니까? 잘하고 있구나. 줄일 건 줄여줘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코어 기술 개발한다? 기초 연구 쪽엔 진짜 필요하죠. 근데 테크 쪽 파트에서 코어 기술을 한국에서 언제 해서 해? 그 전 세계 중국이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되게 빨리 나올렸어요? 전 세계에서 오픈소스가 나와. 오픈소스가 나오는 순간 물론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유럽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굴 수 있어요? 그거 갖다 다운받아가지고 진짜 자기네 거 막 붙여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오픈소스 같은 거 갖고 구름. 아니 건드리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코어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여를 해. 그래서 생태계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가면 되는데 그 위에 모른다고 꼭 한국형. 맞겠죠? 여러분 조만간 한국형 블록체인 나올지 몰라요. 큰일입니다. 아니 이미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짜고 있겠죠. 이제 바꿔 한국형으로. 그래요. 한국형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항상 K 들어가면 망하잖아요. K 도스, K 윈도우. 그분들이 그 시기가 있어. 저는 이제 그걸 다르게 봐요. 그 K가 들어갈 때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모지였을 때는 그게 필요해. 운영체제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어. 근데 한번 만들어봐라고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망했다고 쳐. 근데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이 흩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육성될 시기가 있었어. 저는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시점엔 80년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닉스 운영체제 소프트도 못 봤는데 다른 나라 다 봤어요. 선진국들은. 그렇죠. 그 AT&T 그 벨랩에 돈을 얼마 내면은 유닉스 소스를 주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게. 근데 한국은
가난해서 그 소스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진짜 좋은 엔지니어를 뽑아놓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어떤 교수님 말로는 자동차 뽑으라고 저 똑똑한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자동차를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전을 가르쳐 내보낸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원래 머리는 뽑아놓은 거는 차를 만들려고 사람 뽑아놓고 네. 맞잖아. 네. 형님한테 운전 가르쳐서 전자공학과 내보내봐.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 일이 많았다. 근데 시기적으로 있었는데 여튼 난 항상 정부가 먼저 해야 된다. 자기네들한테 뱃살 대야 된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있다는 거를 만들어낸 책임, 원흉이 누구냐? 기업이냐? 기업은 정부가 만들어낸 제도를 이용할 뿐이에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 민간 기업은 정부에서 만든 룰, 투명하게 하려면 투명하게 하면 돼. 그 룰. 그러면 이렇게 좀비 기업이 많았다? 그럼 지난 세월 10년 정부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좀비 기업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자기네 정책에 따라서 왔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정부 법 따라서 가자는 대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너 좀비야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제도에서 내가 못 가게 하든가 그러면 제도 네. 개선해가지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무슨 좀비 기업을 없앤다? 투명하게 당신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되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네가 이런 걸 악용해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 자료였어요. 그 자료 쭉 읽어봐도 역시 모든 거 잘했을 때는 내 공이고 잘못되면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쓰러섬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지만 뭐 MB가 잘 쓰던 방법이에요. 저희들이 좀비 공무원이나 좀비 연구소를 블록체인으로 막아버리죠 그냥. 찾아내야겠네요 일단 찾아야겠네요. 아니요 거기에다가 블록체인을 쓰자고 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희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열광하면서 연구자금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교수님들 아니니까 응? 그 왜? 교수들한테 그 연구자금 과제를 줘. 그러니까 투명하게 반대로? 만들라고. 아니 그 교수들이 거의 참여할 수 있게 이 예산을 갖고 한국형 블록체인을 만들어라. 아니 한국형 만들어봐. 그래도 깨끗해질 걸? 그거라도 만들라고 해요. 한국형 이상한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갖고 연구자금 추적하는데 블록체인 적용해라. 왜? 그러면 좀비 기업 없어지고 투명하게 회계는 처리되고 맞잖아요. 투명한 사회가 될 거고 기회는 균등해질 거예요, 여러분. 네, 블록체인 화이팅. 헛소리하게 생겼네. 네, 좀비코인. 저런 인간들. 네, 하여간 네, 넘어가시죠. 그럼 두 번째 뉴스. 기쁜 소식이 있던데요. 역시 우리 팬. 우린 머나먼 팬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도 기자님 비트코인 팔아서 삼성 주식 산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트코인도 없는데 뭐 지금 열심히 채굴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0.005. 삼성이 일단 네. 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체 실적도 대략 나온 거고.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엉뚱한 데다 돈 날리느니 네.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 앞으로 5만 원으로 이렇게 분할된다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결정부터 할 때 얘기해.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배당 그렇죠. 성과부터 얘기해.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고 2017년? 예. 4분기 매출이 65조 9,800억. 진짜? 이건 거의 정말 잘한 건 축하드리고 65조를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잠깐 인텔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넘었죠. 다시 그러니까 박수 한번. 반도체 잘한 건 잘해줬다. 네, 박수 그럼요, 쳐줘야죠. 그럼요. 일단 전체 매출이 239조 5,800억. 영업이익이 53조 6,500억. 삼성전자 직원들 53년치 월급을 그냥 다 벌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53년치 월급이요? 네. 어찌됐든 사람들 많이 뽑나요? 많이 나가죠? 아니 그 무슨 소리요? 아니요,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삼성전자. 뼈가 네. 있나? 아니요, 그렇다고요. 시간 아닌데? 말에 뼈가 있네요. 임원 달기 하늘의 별이잖아요, 이게. 장성단 것처럼. 네네. 어찌됐든 약간 보면은 일단 반도체 사업부 쪽 매출 21조에 영업이익 10조 9천억 기록을 했고 일단은 이게 이제 64레이어 64층짜리 이제 그런 랜드들 3D 랜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이 워낙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CPU 쪽에 문제가 되는 이슈들 때문에 메모리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다 그래갖고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되게 해피해하고 있어요. 올해? 내년에? 메모리 폭락한다고 했던 애널들 손모가지를 잘라야겠네. 그럼요. 인텔 이 CPU 이 위기를 못 봤군요. 스펙터. 사실 MS도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매출 11조 1,800억에 영업이익 1조 4천억.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비수기긴 하지만 그래서 패널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OLED랑 이런 쪽에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가서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CD 부분은 어찌됐든 뭐 OLED 쪽으로 가는데 대형 화면도 추세가 많이 높아져서 어찌됐든 견고하게 갈 거다. 그리고 저희 많이 궁금해하는 IM 사업부 쪽은 매출 25조 4,700억. IM 사업부가 모바일? 그쵸.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2조. 반도체에 비하면 정말. 반도체 얼마였죠? 반도체가 뭐냐? 10조? 예.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뭐 말이 안 돼요, 그냥. 순수 영업이익으로 보면 분기죠? 그렇죠, 분기. 5배 차이 나잖아요. 5배. 야, 이제 그 모바일 사업부들이 이제 막 그 반도체 돈 못 벌 때 막 저기 구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요즘 이번에 CS도 갔는데 거기에 실제 삼성에서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 차려서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뭐 저희 사견입니다만 네. 대부분이 모바일 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네. 왜냐하면 엄청 잘 나갈 때 그쪽 파트만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있는 부서, 가전 부서, 돈은 안 돼도 연구원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제들을 보면 약간 모바일에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류를 혁신시킬 그런 건 안 나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네. 뜬금없이 또 이게 전문가잖아요, 주식 전문가. 네. 조성 기자께서는 네. 50대 1 액멸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어제 뉴스 말미에 뭐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발표하면서 비싸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액면 카운트 분할이 뭐예요? 50분의 1로 분할하는 거죠. 근데 한 주를 갖고 있어요. 네. 50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가격은 일단 지금 가격 다 합쳐서 만약 1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쪼개죠. 근데 합쳐서 일단 100만 원이에요? 네네. 근데 갑자기 50주가 되는 거야? 네네. 그다가 삼성이 더 놓으면 주스는 주가가 올라가면 진짜 그러니까 원래 보통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세요. 저는 안 사요. 네. 5만 원인데? 안 삽니다. 한 주 5만 원인데? 노. 왜냐면 삼성 외에 다른 주식 살 것도 많고 굳이 안 사도 돼요, 삼성은. 아니, 그때 100만 원이라 그거 뭐하러 사냐고 그랬죠. 이번에 5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이죠. 그때는 살만했죠. 아니죠.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가치는 똑같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 늘어나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 지금 거래하는 것 중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고 팔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왜냐하면 200만 원짜리 주를 내 통장에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서 250만 원짜리 주식을 4개 갖고 있는 거랑 뭐 주스가 1,000개를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배당 수익을 받기 위함이에요. 배당을 받기 위함인데 배당을 이것처럼 실적이 엄청 좋을 때 그렇죠. 주당 얼마씩 1년 배당을 원래 애플은 안 하잖아요. 근데 애플 안 하는데 이제 저기 CEO 바뀌고 나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고 이제 1년 지나면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이 이제 100만 원짜리 주식이 한 7만 원 정도 배당이 된다고 쳐요. 그럼 7만 원이 수입 이득이에요, 저희가. 근데 100만 원짜리 이득을 비트코인처럼 사고 팔아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1년 동안 몇 번 그렇게 파다가 왔다 갔다 하면 시세 차익이 7만 원이 아니고 제가 30만 원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금액이 워낙 크고 그렇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주가 지수 추종 종목이기 때문에 펀드라든가 연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 국민주. 저는 안 사요. 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일단 저는 안 사요. 이유는 얘기 안 하면서 저한테 묻지 말라면 어떻게?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예. 봐요? 그거잖아. 5만 원 와. 그럼 일단 100만 원짜리를 못 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의 하나의 주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적이 좋아. 네. 그럼 이 주가가 물론 발행된 발행수 뭐 인플레이션처럼 너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다음 분기에도 더 잘할 거야. 그러면 지금 5만 원 받으면 여기 7만 원 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팔면 되죠. 근데 그거보다 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뛸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권명관 기자도 개미는 어디로라고 했네요. 개미는 그냥 채굴이나 해. 그냥 벌리잖아. 안구한테 얼마 벌렸는지 물어봐. 말도 안 해요. 되고. 뭘 벌려요. 네.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의 단계로 할 거냐.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적들이 있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은
이제 3D 낸드나 이런 쪽들이 다른 쪽들도 3D 낸드로 오고 있고 네. 그리고 64 레이어 말고도 124 그다음에 뭐 256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포화 상태고 이제 중국에서 따라오는 회사들이 막 물량을 쏟아내면 그쵸. 아웃 뭐 이랬는데 퀄리티 얘기는 하고 근데 있긴 한편에는 하지만, 품질이 같냐?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예, 있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텔의 1위 CPU 변수 네네. 그리고 이거 CPU 변수 누가 자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누가 제가 아는 그분이죠? 아니요. 딴 분인가요? 네. 어찌됐든. 그 회사 사람이 아니 근데 뭐 다른 해도 돼요 시간. 사실은 뭐 어쨌든. 근데 삼성이 어쨌든 작년에 그 돈을 벌어서 시설 투자를 무려 43조 4천억을 했고요. 올해는 이거보다는 좀 적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쪽에 27조 3천억 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쪽에 13조 5천억 원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국민주로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은 아직까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삼성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삼성 주식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 있을까? 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 안에도 여기 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부의 재분배가 꼭 삼성이 꼭 다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실패도 해야지만 그것들이 남은 집이 이제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게 퇴비가 되듯이 그런 실수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도체 쪽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다 지금 집행해 놓은 상태인 거고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뭐 잘했다 축하한다. 예. PI 받으면 좀 쏴라 후배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가 두 가지 재미난 뉴스를 발표했어요. 어떤 건가요? 윤리 헌장을 인공지능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카카오 윤리 헌장을 발표했어요. 이게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규범을 마련했다. 윤리 규범을 네네네. AI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뭐 맞아요. 이쪽이 이제 뭐 카카오 드디어. 알고리즘 윤리 헌장인데 국내 기업 중 AI 기술 개발과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카카오 알고리즘 기본 원칙은 카카오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수집, 분석, 활용한다.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다섯 번째는 이용자의 신뢰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임지훈 대표 조만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대표를 하고 있죠. 네. 카카오만의 원칙과 철학에 기반한 알고리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 설명했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식을 갖춘 AI 기업이 되기 위해 전 구성원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왜 재미났냐면 네. 딥마인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영국 회사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만든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지능에 그 암흑기에도 버텨낸 유럽의 거의 인공지능에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인공지능 하고 싶어 그럼 꼭 그 캠브리지 대학인가 그쪽 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구글이 인수했거든요. 네. 인수했을 때 그 구글 알파고 행사 때 그 하사비스 맞나? 네. 그 CEO가 데미스 허라스. 자기네가 인수했을 때 자기네가 먼저 구글한테 요청했대요. 이 윤리 강령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그때 우리가 이제 순간 헉 했죠. 얘들도 저 인공지능이 뭔가가 연구되면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 강령들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불안한 감정도 있잖아요. 뭐 AI가 이제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구글하고 애들이 막 얘기한다는 지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모든 걸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사람이 하지 않고 걔네들이 만약에 알고리즘상 움직이는 됐다가 마음 놓고 통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인 것도 있다 보니까 스스로들이 이제 윤리 강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제 선빵 한국에서 이제 날리면서 이제 그 대목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손대지 않겠다. 꼭 누가 보면 모 회사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연상해가지고 누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엠모사를 겨냥한 행보 아닐까? 발빠른 행보 이렇게라도 이제
음모론 쪽 시각이죠. 삐딱하게 바라보기 했는데 인공지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윤리강령 같은 거 내놓는 걸.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도 기자님도 멀쩡해 보이지만 술 먹고 들어가면 저희 자잖아요. 어디 가서요? 그냥 술집에서 자잖아요. 피곤하면. 어디서 잔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집에서. 네. 왜 알겠어요. 갑자기 뜨끔하십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죠. 전 지하철에서. 지하철인가요? 술집에서는 안 돼. 술자리에서는 절대 잠이 들지 않아요. 그쵸. 저 앞에는 서준석 PD가 자죠. 얘기하느라고 저희가 자진 않죠. 저희들은 자지 않죠. 저희가 술 먹으면 광기를 이게 표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봇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 미칠 때가 있거든요. 저 열받으면 저희는 셧다운 해버려도 되는데 그런 어떤 통제적 장치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장 배터리는 위험한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왜냐면 외정에 연결될 때 이거 팍 뽑아보면 바로 멈추는데 요즘은 네. 안에 배터리 기술이 UPS, 좋아져가지고 UPS. 얘네들이 안에다가 이제 넣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들을 때 뽑을 수가 없잖아 밖에서. 그래. 여튼 그런 게 있었고 요 카카오 쪽이 이제 윤리 강령 같은 거 발표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게 오늘 나온 건데요. 카카오 아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네. 스마트형 내비게이션. 되게 간단해. 보이스 태그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 그 제네시스에만 적용됐던 거거든요. 저기 네. 붙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차량들, 그러니까 기 출시된 곳에도 이 카카오의 그 음성을 통해서 목적지 네네. 찾아가는 거,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길 안내 이렇게 불러요. 이분들 보도자료에 나와요.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네가 써놨다니까. 그래서 네. 이거 보고 설마 이거 아니겠지? 그랬더니 스티어링 휠에 거기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거든요. 운전대 누르면 길 안내 현대자동차 본사 이러면 된대. 그 내가 길 안내 플러스 상호명이야. 그래서 길 안내 이래가지고 진짜 이건,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흡사 예전에 저희 모 스마트폰에 음성 인식 된다고 해서 집? 우리 집 우리 집 못 찾네?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절. 근데 정말 그러니까 안 길 안내요. 그러니까 네. 누르고 길 안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 현대자동차 알려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사야 현대본사 알려줘. 빅스비야 뭐 알려줘. 카카오 미니 그러니까 이런 친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네 아마 이게 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현대자동차 홍보팀한테 물어보면 안 알려주겠죠? 카카오한테 하면 야 이 길 안내라고 누가 했냐라고 하면 이제 현기차가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 네, 인공지능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이런 협력은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전 또 아쉽기도 했어요. 이런 게 좀 미국에서도 물론 카카오아이는 미국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물론 거기서 자율주행차들하고 되게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발표하시긴 했지만 이런 것도 거기에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쇼잉처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밝혀졌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파트에 대해서 윤리 현장도 내놓고 카카오아이가 이제 서비스형 음성인식 카카오아이를 이제 자동차 쪽 현대 기아 자동차 기존 나온 라인업 제네시스 차량에만 작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G70.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거. 간단 소식 있었고 마지막 뉴스로 마무리하시죠. 거래소요? 그렇죠. 네. 왜 마지막 뉴스냐면 끝날 것 같아. 아니 끝내야죠 지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일본 저희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거래소들의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원활하게. 근데 일본 예전에 또 마운틴 콕스라고 해서 그 거래소도 해킹이 돼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네. 뭐 코인체크라고 또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거래소가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도 5천만 커요. 5,700억이고요. 이제 코인은 이제 넴코인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매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많이 쓰는 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2014년도에 해킹당했던 마운틴 콕스가 4,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파산한 이유가 해킹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 근데 이제 마운틴 콕스는 좀 약간 긍정적이었던 게 해킹을 당하고 나서 해킹을 안 하게 만드는 어떤 뭐 월렛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었고, 근데 또 그때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그때 털린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5% 되는 거죠.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시장이 되게 많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넴코인 같은 경우들도
해킹은 아니랬지만 현재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되게 미미하대요. 0.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진짜 27살 젊은 사장이던데요? 네, 대표 되게 좀 뭐 유명한 사람이긴 와, 하는데. 그 5,700억이면 이거 파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근데 일단 그 코인체크 쪽은 자산이 한 1조가 넘는데요. 아. 자산이 일단 1조가 넘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현재는 이제 해킹 어떻게 당했는지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상을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저번에 한번 그쵸.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 다음에는 없죠. 현재는 없는데 크게 터진 건 없잖아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소하게 털리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보안 점검 다 뚫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거래하는 방식이 이제 뭐 벌집 계좌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의 거래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도기자도 이제 원래 만드셨잖아요. 안 만드셨나요? 아, 비트코인요? 네. 정선배가 한번 만들어보려서 만들었죠. 아, 네.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벌집 계좌가 아닌 이상 크게 제가 봤을 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0년 걸리면 한 코인 생기지 않겠어요? 10년이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럼요. 이 코인 생기나? 저희는 딱 0.005 코인 내면 바로 출금할 겁니다. 저는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1년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면 저희 밥 먹는 걸로. 네. 그 정도면 되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이제 미국 정부도 지금 그 규제 이슈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ICO도 맞고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페이스북이 이제 비트코인 ICO 포함해서 모든 가상화폐 광고 전면 금지 발표했는데 보니까 모든 광고 같지는 않고요. 이게 또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사행성으로 밝혀지는 거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광고 엄청 가나 봐요 지금. 그렇죠. 엄청 온라인 광고 있어요. 쪽으로 네.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지금 이런 사기성 자금이 거기로 들어간 것 같고 너 지금 배불리니? 막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렇죠. 미국 시각으로는 30일 이제 발표를 했죠.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믿음을 주지 못한 이런 바이너리 옵션, ICO 가상화폐 광고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토큰 판매하는 시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지 사기. 그 어라이즈 뱅크? 그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텍사스에 있는 어라이즈 뱅크가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투자가들로부터 모은 6억 달러, 6천억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가량 되는데 뭐 1,000원씩 하면 1달러에 동결 조치했어요. 뭐가 니네 이거 ICO 하면서 말이야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은행 맵이나 비자 카드 제휴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하게 알려서 사기 혐의 아니야.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폰지 사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이 ICO 관련해서 폰지 사기가 엄청 많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되면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있나 봐요. 네. CFTC. 이것도 가상화폐 거래소 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비트피넥스. 여기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달러화 대신에 테더를 발행한 코인을 사용하는데 이 테더, 이 코인 가치에 대한 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진짜야? 막 이런 얘기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자기들도 투명한 거를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네가 한 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단언하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전 단언해요. 계좌 깝시다. 그러지 마. 못 갈 거죠? 그러지 마. 밖에서 우리랑 놀아요. 감옥 가서 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추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폰지 사기들이 많아서 규제는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코비쇼 아니면 뭐 어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미국에서는 또 크루그만 그 유명한 노벨 경제학 받은 양반 뉴욕타임즈에 사기 뭐 이러면서 썼는데 물론 또 어떤 분은 그 글을 보고 이 양반은 인터넷에 나올 때도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고 미국 정부 들어가 있고 폴 크루그만도 들어가 있는데 뭐 그분들은 이제 너무 그 사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또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좀 논의 방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보기엔 그리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 아무도 얘기 못하고 그렇죠. 저희는 현재에 있는 것들만 보고 과거에 이럴 것 같은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 이리듐 생각났어요.
이리디움이요? 꿈이동 통신. 아, 꿈에도 통신 의성을 연결해서 뭐 서리갈 어디 갔죠 그거? 망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맹신. 아니 뭐 여러분들은 뭐 제2의 인터넷이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뭘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ICO 같은 이런 이슈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기 이슈가 많이 있고 거기서 거래된 금액이나 코인들이 불법 마약 이런 쪽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감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논의하는 분들도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도 오늘도 아까 실은 이 방송 전에 비트코인 전문가, 블록체인 쪽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만나뵀는데 어제 긍정적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너무 많아요. 네, 많았어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방송에서 코인료 말고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네. 채굴을 해서 채굴이래 하나씩 찾아서 입에 뱉네 매일 채우라니까 이게 뱄어 죄송합니다. 네. 하나씩 찾아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한 달간 저희 클라우드 모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채굴한 결과를 나중에 한 달 뒤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2월 1일 날 제가 사이트는 오픈하시면 안 돼요. 제가 2월 1일 날 현재 요 시간에 갖고 있는 거는 0.0003까지만 3431 BTC입니다. 여러분 2월 달도 활기차게 여러분들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